1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6월 모평 해설 강의 총평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느낌은 우리가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공부하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수능이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 전에 선배들이 공부했던 내용은 2009 개정교육과정인데 확실히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보다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내용도 줄어들고 난이도도 확실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6월 모평이라 보통은 6월 모평이 좀 어려운 편, 9월은 쉽고 그리고 대수능에서 적절한 난이도를 조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월 모평이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현역 고3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잘한다는 친구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웠다는 느낌은 선생님 생각에는 아직 수능 유형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수특 연계교재, 수완 연계교재잖아요. 수특은 완강을 했고 수완은 선생님 부지런히 녹화 달리고 있는데 수특, 수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 잘하더라도 진짜 비슷한 문제 유형이 많았습니다. 연계율 50%는 더 넘는 것 같은 체감이 선생님은 느껴졌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번 6월 모평을 대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었는지 선생님하고 총평 부분 먼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단원별 출제 비율을 보면 물리학 1은 3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항상 대단원 1 부분이 내용도 많고 따라서 문제 출제 수도 많죠. 9문항, 6문항, 5문항. 그래서 단원별 문항 수는 예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고, 그리고 역학과 에너지 같은 경우의 문제 비중을 보시면 사실 힘과 운동 파트, 에너지와 열 중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이 부분이 정량적 계산 문제로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개념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대단원 2단원, 대단원 3단원 같은 경우에도 문항수 비슷하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3개의 대단원 부분을 공부를 잘 해놔야 되겠다. 특히 대단원 1단원 역학 파트를 내가 어려워서 자신 없다고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문항수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문항의 유형별 출제 비율을 보면 선생님이 3개의 커다란 카테고리로 나누어 봤는데 먼저 단순 지식형, 외우고만 있으면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정성적 개념형, 개념에 관련된 문제. 근데 개념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공식을 이용하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주고 우리가 막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계산 문제가 아니고 그 공식을 기반으로 해서 단순한 계산, 그리고 개념 위주의 문화, 정량적 계산은 정말 주어진 수출을 가지고 우리가 대입을 해서 그 결과를 추론, 유동 해야만 되는 문제들을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 단순 지식형 문항도 4문항이나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외워서 빨리빨리 답을 해결하고, 그리고 개념형 문항이 10문항, 그리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계산 문항은 6문항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물리학 그러면 오로지 계산만 잘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외울 거는 외워야 되고, 그리고 개념에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나와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물리학 1에서 꼭 출제가 되는 또 유형은 탐구활동 유형이 있잖아요. 실험 과정과 실험 결과가 주어지는 건데 이번에는 열역학에서 실험 과정이, 그리고 빛의 굴절에서 실험 과정이 각각 11번, 16번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에는 요걸 써야 돼.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좀 참신하게 이런 문제가 나왔어 하는 것들 선생님이 한번 골라봤는데요. 자, 먼저 12번, 13, 16, 17, 2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문제를 보면서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번 문제예요. 12번 문제는 자동차 2대가 있고 등가속도 운동을 하거든요. 이때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질문의 답을 찾는 건데 중요한 키워드 등가속도 운동이 나오면
그렇지. 평균 속도로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다. 평균 속도라고 하면 처음 속도와 낮은 속도의 중간 속도고 등가 속도 운동을 평균 속도로 등 속도 운동하는 것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 그리고 수능 완성에서 끊임없이 강조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13번은 이 문제는 실제로 풀어보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잖아요. 근데 마찰이 없는 빗면에 놓여있는 물체는 빗면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mg 사인 세타인데 우리가 mg 사인 세타라는 것을 모르더라도 빗면 아래 방향으로 반드시 물체가 받는 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16번 같은 경우에는 굴절의 법칙이거든요. 자, 보통은 물리학 1에서는 이 굴절과 함께 전반사 조건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전반사를 언급하긴 했지만 이 16번의 문제는 전반사가 키워드, 메인이 아니고 바로 이 굴절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가 메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사도 중요하지만 굴절의 법칙이라고 스넬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춰야만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 17번은 여러분들 전년도 평가원에서도 이런 형태의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고 아주 예전에 많이 출제했던 문제인데, 운동량 보전 법칙이 메인인데, 그런데 이 운동량 보전 법칙을 우리가 사용하려면 상대 속도를 알아야 돼요. 근데 상대 속도는 왜 상대 속도를 구해야 되냐? 지금 거리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거리가 B하고 C 사이의 거리예요. B하고 C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충돌했어.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자, 이때 우리가 보통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도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시간 그래프가 상대 속도를 의미한다는 것. 상대 속도는 두 물체의 속도의 차이를 의미를 하죠. 상대 속도를 가지고 17번 운동량 보전 법칙을 풀어야만 하는 문제고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는 사실 눈으로 딱 보는 순간 다 보여요. 이거 용수철 압축했다 놓았네. 운동량 보전 법칙. 자, 올라가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전 법칙. 마찰이 있네.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이 일어나는데 이 문제 자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빨리 식을 다른 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수학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2022 6월 모평에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들도 골라보았고요. 그럼 이제 9월 모평에 다시 한번 도전 기회가 있잖아요. 그때까지의 학습 계획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내가 이번에도 성적이 좋지 않았어 하는 친구들은 문제풀이보다 확실한 개념 학습,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아놓는 게 좋아요. 우리 유형별에서도 개념에 관련된 문제, 단순 지식형 문제가 총 14문항이나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만 잘해 놓아도 3등급 진입이 가능해. 추천 강좌는 개념 위주의 EBS 수능 개념. 선생님도 2022 만만한 물리학 1 수능 개념을 찍었습니다. 수능 개념을 꼭 보시고 일단 3등급으로 진입을 하고, 그리고 개념이 완벽하게 어느 정도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 그러면 연계교재 수능 특강부터 하세요. 수능 특강을 다 한 다음에 수능 완성을 들으시면 되고, 자, 중요한 것은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렇지만 급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이게 중요해.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대수능 볼 때까지 시간 많이 남았거든요. 절대로 급해지면 안 됩니다. 자, 9월 모평전에 근데 한 번 더 내가 성적을 올리고 싶다. 근데 뭔가 복습하기에는 굉장히 물리학원 전체 범위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내신 만점 대비 특강이라는 거 선생님이 16강으로 찍었어요. 수특에서 내신에 꼭 나올 만한 문제. 근데 요즘은 내신도 수능 형태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16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수능 특강을 다 해놓고 수능 완성까지 다 하기 전에 9월 모평이 왔다. 그러면 일단 내신 만점 대비 특강 16강이라도 꼭 들어주세요. 목표는 2등급 진입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위권 학생들은 이제 개념을 더욱더 확고하게 이제 개념은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을 거고 그 개념 위에 문제풀이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연계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절대로 이 연계교재를 간과하면 안 돼요. 선생님 이야기했듯이 연계율이 50%인데 이번에 체감 연계율은 50% 이상이라고 선생님은 느꼈거든요. 자, 그리고 먼저 연계부터 해놓고 중요한 거 평가원에서 전년도에 어떻게 출제를 했는지 기출문항도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되고 EBS는 기출의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9월 모평 전에 이제 여러분들은 중위권이잖아요. 조금 더 1등급으로 올려야 되죠. 수특 초압축 강의가 있어요. 이것도 선생님이 10강으로 했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하는 강의예요. 수능 특강에서 고난도 문제를 뽑았고 그리고 또 전년도 2021 평가원 6월, 9월 대수능 문제들을 개념별로 선별해서 평가원에서의 출제 경향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상위권 친구들은 선생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너무나 잘 하고 있겠지만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지나친 자기 확신은 금물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왔고 6월 모평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어도 내가 잠깐 이제 물리학 1을 놓고 부족한 다른 과목을 채워야지 하면 물리학 1을 놓는 순간부터 점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기억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깝잖아요. 여태까지 힘들게 공부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하루 물리학에 관련된 내용의 시간, 분량은 작더라도 손에서 놓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개념은 잘 돼 있는 학생들일 테니까 꾸준히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거나 새로운 문제 경험을 가지면서 손에서 물리학 1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 6월 모평 대수능 해설 강의를 마치는데요. 그런데 커밍 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6월 모평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분석 특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어지는 6월 모평 해설 강의 그리고 곧 오픈하게 되는 6월 모평 분석 특강 기다려 주시기를 바랄게요.